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과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되도록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환율이 1,500원이 거의 다 되고 있죠. 특이한 현상은 1,470원이 넘어가면 또 갑자기 한 7, 8원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1,470원 또 올랐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쭉 내려갔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려고 정부가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행위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은 원칙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위로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첫 번째 기준금리가 낮은 게 그 원인이라고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젠가 그저께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원인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적이 IMF하고 서프라임 때 같은 몇 군데 빼고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원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원을 주면 아무도 안 받아요. 예, 원화를 주면 아무도 안 받아요. 달러를 주면 다 받아요. 그게 기축통화가 아닌 일반 지역화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역화폐가 기축통화보다 낮다? 여러분들 받으시겠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화를 은행이나 CMA 같은데 가장 높은 이자를 준다는 곳에 한번 예금을 해볼게요. 이자 몇 프로 주죠? CMA 같은 경우에 지금 2.2% 줍니다. 원화를 CMA 통장에 넣어놓으면 달러를 RP 통장에 넣어놓으면 몇 프로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3.8%예요. 웃기지 않나요? 더 안전한 화폐를 넣어놨는데 3.8% 이자라 주고, 더 쓰레기 같은 화폐를 넣어놨는데 2.2% 이자를 주면, 여러분은 굳이 들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고이자를 주고, 이자가 높은 거는 위험하니까 이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안전하면 이자를 낮춰주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44개월을.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떠드는 저 한국은행 총재는 도대체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지 3살짜리 앉혀놓고 얘기하는 건지 참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기 행동을 정상화시키려고 저러는 건데, 자, 그러면 왜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췄을까? 여러분들 3.5%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미국은 내리지도 않는데 저지랄이지? 죄송합니다. 잠깐 흥분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의 통화량을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떨어뜨려 놓지? 대출을 받아서 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죠. 뭐 주택값이 너무 오르고. 그런데 그건 입뿐이고 말뿐이고 행동은 야 빨리 대출 받아서 뭘 사.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출 받아서 뭘 살 형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보셨죠. 2천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빚이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예, 돈 더 많이 벌고 빚 빨리 갚고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행동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야, 돈 빨리 더 받아갖고 뭘 사. 사긴 뭘 사요. 빚 갚아야지. 그런 행동을 안 하고 반대로 대출받아서 뭘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대출 받으면 힘들어. 빨리 빚 갚아야 돼. 기준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적으로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역화폐 발행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정 지출이 많아요 지금. 왜? 저출산 고령화가 돼가면서 각종 연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들이 있고요. 건강보험료도 지금은 괜찮지만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갈 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물론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때 빚내서 집 사라. 나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그 밑에 최경환이 그 미친 인간이 모든 것을 시작을 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나중에 큰 문제 될 텐데라고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지금 한 10년 이상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일어나는 건 첫 번째는 저는 기준금리 차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지금 개인도 똑같지만 기업 국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빚이 많으면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고 그리고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금을 더 올린다? 쉽지 않아요. 프랑스 보셨죠? 프랑스에서 자기네들 연금 때문에 2년 더 근무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는 국가 운영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프랑스는 그 국민연금이요. 기존 소득 대비 거의 7, 80%까지 받아갑니다. 그런데도 2년 더 근무하라고 그랬더니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더 근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 소득의 40%도 안 돼요. 그런데 프랑스는 한 70%? 6, 70% 정도 되는데 2년 더 근무하라고 그랬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어느 조직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득보다 더 쓰면 문제가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소득 안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재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특히 희한하네요. 정권이 뭐, 계엄 정권을 쫓아내서 바꿨으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이 어떻게 된 게 돈을 더 쓰려고 해요. 긴축하고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돈 막 쓰는 사람 치고 부자가 되는 경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부자가 되는 기본 원칙은 버는 것보다 덜 써야 된다는 게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버는 것보다 더 써도 된다.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건 국채 발행해서 써도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책이나 정권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는 잠깐은 몰라도 반드시 기축통화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왜냐? 우린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아무도 받지 않는 화폐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미국 화폐가 지역 화폐로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지껏 개인 부채가 늘어난 게 그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는 부채를 못 줄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채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갚아야 되죠. 기존의 대출을. 기존의 대출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의 부채를 져서 샀던 것을 팔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예,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팔고 대출 받았던 걸 갚아야 부채가 줄어들어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지는데 부채를 여기저기서 다 기존에 샀던 자산을 매각하고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내려가요. 집값이 내려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부가 의외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말고 대출을 더 받아. 더 받아서 더 비싸게 사. 근데 그러면 이게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결국엔 누군가 약간 제일 멍청한 애한테 비싸게 빚을 던져놓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높여야 되고요.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부채를 더 지라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아니 못 올리는 거예요. 내수협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막 잘 나가는 국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봉지쌀 먹던 때도 있었고 보리쌀 먹고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래. 좋아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은 생각은 좋은데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 기존에 내가 쓰던 1,000만 원, 쓰던 1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그대로 소득은 안 되는데 쓰면서 그 삶을 유지하겠다? 그것 자체가 멍청한 행동입니다. 일단 내가 소득이 줄거나 내가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그거에 맞게 생활을 하듯이 그거에 맞게 어떤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빚을 줄여야 돼요. 첫 번째,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지출을 다시 줄여야 됩니다. 그 말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때요? 쉽지 않죠. 힘들죠. 왜냐? 기존에 기준금리를 있던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자기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파는 과정에 가격이 하락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화인데 이 짓을 안 하고 저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살이 쪘어요.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줄이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살이 빠질 텐데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입으로 살이 빠지길 원한다고 살 빠져라 그러면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예산을 소득은 줄었는데 세수는 줄었는데 예산을 확장 예산이라고 8%씩 올려놓고 그런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환율 못 잡아요. 내가 낚시를 하러 간다면서 산을 가는 행위와 반대로 내가 그 바다를 가면서 산행을 한다는 행위, 말과 언행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반대로 돌아가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행동이, 그런 정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터집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좀 중언부언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왜?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달러보다 해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더 비싼 이자를 줘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지만 다른 돈들을 다 줄여야 된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필요하면 줄여야 된다. 부자의 기본은 버는 것보다 더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부자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건 생존의 기본이기도 해요. 우리가 빚을 영원히 지고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국가는 빚을 영원히 지겠다라고 저렇게 덤벼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거를 못할까? 욕을 먹을까 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5년 동안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안 터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조만간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따끔한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